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여기 2021년 사과는요, 분명히 카드 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렸다고 돼 있고요. 2024년 범죄 일람표에 보면은 지금 세 번째 범죄 일람표 3번 보면 여성 노출 사진에 댓글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카드 게임 사이트에 댓글을 올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별도의 별개의 사실이다. 그래서 이 2021년 사과로 2024년에 범죄 사실이 확정된 이 판결에 대한 사과는 아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즉각 사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이것을 이재명 후보가 한 번 사과했다고 해서 이미 사과한 것이라고 한 것은 분명히 허위 사실이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의 아들 행위에 대해서 민주당이 일제히 오히려 이준석 후보만 비판한 것, 그리고 어제 나와서 거짓말로 이재명 후보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가 과연 후보 자격이 있느냐, 정말 이재명 후보야말로 후보직을 사퇴해야 되는 그런 수순이 아닌가 이렇게 요구합니다. 네. 예? 검찰 공소장에 있던 예. 근데 그게 판결문 약식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약식 명령은요, 판결문이 이거 그냥 공소장을 그냥 붙이고요, 거기다 그냥 쓰는 겁니다. 예, 판결문을 새로 쓰지 않습니다. 약식 명령이라는 거는 그 공소장에 그냥 붙여서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에서는 도박이랑 댓글이랑 뭐가 안 모른다는 식으로 약간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약식 명령이라는 건 재판을 하지 않고 검찰이 공소장을 내서 약식 명령이라고 붙여서 올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판결을 할 때 거기에 벌금 액수만 검찰이 그 기소할 때 벌금 얼마를 구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거를 벌금을 좀 올리거나 내리거나 이렇고, 이거는 약식명령 사건이 아니라 재판을 정식으로 해야 된다 하고 생각할 땐 구공판이라는 걸 합니다. 또는 피고인이 나는 약식명령이 부당하니까 정식재판을 청구하겠다 하면 정식재판 청구를 해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판결문이 공소장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식명령으로 벌금 500만 원을 그대로 받았다는 것은 판사가 구공판으로 재판 절차로 회부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피고인도 역시 이것을 정식 재판으로 해달라고 청구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 약식명령으로 확정됐다는 것은 공소장에 붙어 있는 것이 그대로 판결문이라는 겁니다. 벌금 액수만 우리가 조정합니다. 그래서 판결문 자체가 그냥 공소장을 붙여서 나갑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전부 다 나와서 거짓말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찾아서 다 허위사실 유포로 우리가 고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선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진위를 밝힐 수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의 일사불란한 거짓말, 민주당 법조인들이 모르겠습니까? 약식명령 판결이 그 공소장 그대로 붙이는 거. 근데 나와서 지금 거짓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일사불란하게. 그래서 정말 비민주적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이재명이 2021년 사과로 이미 사과한 것이라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입니다. 여기는 분명히 카드게임 사이트에 댓글을 올린 것만 사과를 했고, 범죄 일람표에 분명히 보면 여기 여성 노출 사진의 댓글입니다. 그래서 이건 카드게임 사이트 댓글이 아닙니다. 그게 연예인 그거에 댓글 올린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그거라고 추정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다른 얘기입니다. 2021년 사과, 2024년 사과는 다르다. 이것을 이미 사과한 것이라고 한 거는 허위사실 유포로 우리가 찾아내서 고발을 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여성 의원들은 지금 말한 부분에 있어서 한번 피해 호소인 여성 의원들한테 를 비롯해서 민주당의 모든 여성 의원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공소장에 있는 규격 3천인데 그게 모두 이제 불법 자금이 맞냐는 건 따져봐야 하지 않느냐. 지금 이 불법 자금이냐 여부에서 우리가 말하는 건 자금 형성의 출처입니다.
그러니까 도박 자금은 불법 자금이죠, 당연히.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박 자금이라는 건 도박에 쓰인 돈은 불법한 돈이죠. 근데 여기서 저희가 물어보는 것은 그 아들은 특별하게 재산세 그러니까 소득세 신고를 안 한 것으로 여태까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소득세 신고액이 하나 있었는데 아주 액수가 작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 3천만 원이란 돈을 어디서 자신이 재산 형성을 해서 707회에 걸쳐서 도박 거기 게임 머니를 충전했는지 이것은 밝혀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재산 등록을 하거나 했을 때 제가 지금 이 재산 아마 이거 당에서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후보 재산 신고한 거 쭉 발표하지 않았나요? 증가한 거 발표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뭐 변호사 비용 썼다든지 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재산을 2억 3천만 원이나 이재명 후보에게 아들에게 주기는 그러니까 이게 액수가 안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들에게 증여했다는 것이 3,900여만 원 정도로 표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 아들이 2억 3천만 원을 본인이 벌지 않았다면 증여받을 수밖에 없는데 어디서 형성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밝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한 것 아니냐. 그러면 불법적으로 증여했는데 증여를 숨기거나 아니면 본인이 어디서 이 불법적으로 소득 신고 없이 했는지 이 재산을 취득했는지 밝혀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전 투표율이 이제 옆에 친구로 나왔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셨는지나 현장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현장 분위기 어떤지 하고 이준석 단일 그 사전 투표가 역대 최대로 나온 거는 저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투표의 트렌드라고 봅니다. 계속해서 지금 사전 투표율이 올라가요. 본 투표율이 하지 않습니다. 이 본 투표율은 약간 이 휴일의 개념으로 지금 자꾸 자리 잡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사전 투표일을 본 투표일하고 거의 같이 붙이거나 그래야지 이거는 투표에 있어서 우리가 법적으로 보장된 선거운동일을 보장하지 않는 결과가 된다. 우리가 총선은 13일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대선은 20일인가요? 21일인가? 이런데 이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4일의 선거운동에 더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어제 투표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선거 취지하고 안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건 트렌드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사전투표 율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는 특별한 의미를 줄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뭐 우리한테 유리하다,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하다 이런 의미를 주는 건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현장 분위기가 준석 단일화 어제 오늘 현장 분위기 어제 제가 아마 유세를 가장 많이 다니고 현장에 가장 많이 다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국회에도 없는데 어제도 한 7군데 유세를 간 것 같아요. 제가 아침에는 경동시장에 한번 시장 순방 유세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마이크를 켜고 유세를 하는 거는 대부분 우리를 좋아하는 당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기 때문에 명확한 민심을 얻기 어려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번개 유세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순방 유세입니다. 제가 대부분은 이제 미리 알리는 유세를 하지만 제가 현장 유세, 그러니까 번개 유세를 가끔 하는데 지나가다가 멈추고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마지막에 유세가 끝났을 때는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그저께 보라매 공원 앞에서 유세를 했는데 보라매 공원이 지금 정원 박람회를 해서 유동인구가 많다고 해서 갔는데요. 뭐 제가 유세한다고 몇 번 고지하니까 이제 많이들 한 100여 명 모여서 듣는데 마지막에는 모두 공감하는 박수를 치셨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경동시장을 어제 갔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와서 저한테 꼭 이겨달라는 분들, 정말 이 간절하다라는 분들부터 시작해서 뭐 경동시장 유세를 보면서 바닥이 매우 바뀌고 있다. 굉장히 이재명의 민주당이 사실
본인은 뭐 조작 수사라 그러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기소되고 그리고 본인도 아직도 재판 중이고 그리고 법을 마구 바꾸고 대법원장을 탄핵하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이건 좀 상식적이지 않지 않나? 좀 무섭다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시 선거가 과거에 대한 심판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들을 하신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이제 저는 지역구 또 우리 시구의원들한테 보고를 받으면 현장 분위기는 굉장히 많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초기에는 조금 선거가 쉽지 않은 우리가 이제 너무 우리 당이 제가 봐도 우리 당이 좀 심하게 이상한 모양을 보였죠. 그런데 결국 우리 후보에 대한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뭐 물어보셨죠? 단일화? 민주당 단일화를 어제 요새는 아까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김재원 비서실장이 라디오 소문에서 나와가지고 어제 저녁에 이준석 측에서 다음 방송 열심히 만나자고 했었는데 흐지부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 이준석 아니다라고 부인을 했어요. 어젯밤에 접촉이 있었다. 하려고 했는데 이준석 연락이 와서 하려고 했으나 결국 못했다. 이준석 측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단일화는 어떻게 좀 저는 지금은 단일화를 이야기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준석 후보가 굉장히 안타깝고 잘못된 판단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은 큰 대의에 지금 큰 대의가 뭡니까? 이재명 민주당이 지난번 공천부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비명 행사고 친명 뭐였지? 횡재 맞죠? 친명 횡재 비명 행사로 공천을 다 그렇게 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재명의 민주당 완전히 1인 민주당이죠. 1인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이지 뭐 민주당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재명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지금 다 같이 하고 있거든요. 저는 여기에 누구도 예외 없이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심지어 손학규 민주평화당인가요? 손학규 전 민주당 당대표도 오셨죠. 이낙연 전 총리는요, 사실은 굉장히 뭐 본인의 어떤 이 명분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정말 왜 민주당을 떠났을까요? 왜 오죽하면 민주당을 떠났겠습니까? 지금의 민주당은 과거의 민주당하고 다른 거죠. 지금의 민주당은 민주당의 이름만 빌었지 이재명 일당이라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떠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지금 이재명에 반대하는 세력들 그거는 뭐냐? 자유민주주의, 법치주의가 모두 파괴되는 이 현실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들이 모두 함께 하는데 거기에 이준석 후보가 안 한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아마 역사에 있어서 나중에 평가를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에서는 이제 단일화가 어려웠으니 투표를 통해서 이제 지지자들에게 몰아달라 이런 식의 메시지를 내리는데 전략은 좀 어떻게 되는지 좀 그러니까 결국 저희가 준칙명 하잖아요. 준칙명.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절대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강해지면 저는 이준석 후보를 찍는 표가 이 김문수 후보로 이준석 후보를 지지했던 표가 김문수 후보로 옮겨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이재명 후보 아들의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좀 투박함이 또 이준석 후보의 표를 김문수 후보로 옮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베네수엘라 얘기 우리 유세장에서 하는 거 좀 들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베네수엘라랑 너무 똑같은 형국으로 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제가 베네수엘라를 보면 독재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반미로 미국
자본 다 쫓아내갖고 결국 원유는 있는데 지금 기름을 팔질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퍼퓰리즘으로 돈 나눠주다가 쫄딱 망하고 뭐 이재명 후보가 이미 10만 원씩 나눠준 것이 경기도 부채 1조 5천억 원 만들어갖고 사실상 3천억씩 지금 작년부터 갚고 있고 이게 다 포퓰리즘의 폐해. 그것이 뭐 경기도 경제를 좋게 했다는 증거는 없고 폐해를 다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나서 그 베네수엘라가 2004년에 똑같아요. 32명으로 늘렸어요. 판사를. 32명으로 늘리니까 지금 늘리면서 그 전에 자기네가 대법관 8명 해임하고 이게 지금 민주당이 야 공수처로 검찰 힘 빼고 그다음에 법원은 이렇게 해갖고 대법원은 시녀로 만들고 그리고 말 잘 듣는 헌법재판소는 지금 이 대통령 되면 헌법재판관 바로 2명 임명할 수 있잖아요. 완전히 헌법재판소는 본인들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헌법재판소 4심제로 만들고 끔찍하지 않습니까? 기존의 시스템을 다 파괴한다는 것. 베네수엘라가 얼마 전에 지방선거가 총선을 했는데요. 투표율이 20% 내외입니다. 왜? 투표해봤자 소용없다는 겁니다. 저는 그 민주주의는 그렇게 조금씩 무너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로 해도 되나? 아니 진짜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근데 내가 말한 것처럼 이 청렴한 김문수는요. 그 설란영 여사가 같이 그 철학을 공유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의 김문수의 이 설란영 여사가 기여한 부분이 저는 절반 이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완전 여성은 부속품이다. 뭐 여성 팔자는 뭐 뒤로 박 팔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모든 여성들만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여성 남성을 떠나서 남성들도 같이 분노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가족관하고는 너무 다르죠. 제가 빨리 가야지. 죄송합니다.